이 남자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의 회장으로서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MBC 간판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국민의 귀감이 되었던 인물이죠.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년 뒤 그 회장님이 강원랜드 카지노 뒷골목에 허름한 모텔방을 전전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단돈 몇만 원만을 빌려달라고 애걸하는 카지노 앵벌이로 추락했습니다. 360억 원의 재산을 단 3년 만에 카지노로 탕진하고 파멸해버린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 그는 바로 한때 대한민국 피혁업계의 전설로 불렸던 삼해실업의 대표 정덕 회장입니다. 이야기는 그가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덕 회장은 원래부터 도박에 미쳐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연세대학교를 졸업 후 당시 대기업이었던 대우실업개발부에 입사해 가죽을 담당하는 담당원으로 일하며 피혁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1977년 구로공단의 가죽 의류 전문 제조회사인 삼해실업을 창업한 뒤 오직 성실과 투명 경영이라는 신념 하나로 회사를 키워낸 뚝심 있는 기업가였습니다. 당시 삼해실업이 만든 고급 피혁 제품은 전 세계로 수출되며 최고의 퀄리티를 인정받았고 회사의 기술력과 성장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회사를 정리할 때까지의 누적 수출액이 약 1억 불을 수출하는 튼튼한 중견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당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이 구로공단을 시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방문하던 곳이 바로 정덕 회장의 회사였어요. 국가 원수들이 연이어 방문에 격려할 만큼 건실함의 대명사였던 거죠. 그의 진가는 1997년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뜨렸던 IMF 외환위기 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연쇄부도를 맞으며 쓰러져 가던 그 가혹한 시절에 삼해실업은 단 한 번의 부도 위기도 없이 당당하게 살아남았죠. 평소에 무차별한 대출을 받지 않고 철저하게 투명한 경영을 고집했던 정덕 회장의 경영 철학 덕분이었어요. 이 대단한 성공 스토리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MBC의 대표 프로그램 성공시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의 10번째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출연하며 전 국민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경영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탄탄했지만 정 회장 본인은 이미 1995년에 미국에서 바이패스라는 목숨을 건 대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위험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경영자로서 정면 돌파하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당시 수술을 집도한 미국 의사는 정 회장에게 회사를 빨리 정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인해 이 병이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정덕 회장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1999년도에 회사를 전격 정리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53이었습니다. 은퇴 후 평화로운 삶을 보내던 그에게 운명을 바꾼 잔인한 우연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후배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죠. 당시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바로 정덕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였던 것입니다. 후배는 대선배인 정 회장에게 노인들을 위한 바자회를 열 계획이니 와서 초대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카지노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정 회장은 후배의 초청에 응해 정선 강원랜드를 처음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미삼아 접한 소위 빨간 게임, 바카라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파멸에 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유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가 특유의 승부욕과 강렬한 자극이 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10억 원이 넘는 돈을 잃은 정 회장은 만회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잃기를 반복해 도박 자금이 부족해지자 서울 반포동에 본인 소유로 가지고 있던 9층짜리 대형 빌딩을 허망하게 매각해 도박 자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정덕 회장의 베팅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당시 강원랜드 카지노 내부에서도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최상위 VIP로 분류될 정도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잃을 돈을 찾아야 한다는 맹목적인 집착뿐이었고 평생 쌓아 올린 이성과 도덕성은 완벽하게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3년 반 동안 무려 500번 넘게 강원랜드를 들락거렸습니다. 최소 2억 원의 판돈이 있어야 들어가는 VIP 예약실에만 226번을 입장했고 9만 8천 번에 달하는 무모한 베팅 끝에 은퇴 자금과 빌딩을 포함한 전 재산 360억 원을 허공에 날렸습니다. 가족들이 눈물로 출입 제한을 요청해봤지만 악마의 덫에 걸린 그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박 중독이 인간을 어디까지 악마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사건은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던 그의 큰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비보가 전해진 겁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당장 공항으로 달려갔겠죠.
하지만 당시 정덕 회장의 뇌는 이미 도박이라는 독극물에 완전히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정 회장의 머릿속에서는 잔인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가야 하나? 그럼 오늘 잃은 돈은 어쩌지? 짧은 고민 끝에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간다고 죽은 딸이 살아나나? 라는 비정한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을 지침 삼아 합리화를 하자 오히려 복잡했던 머릿속에 맑아졌고 슬펐지만 게임에 집중할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자식의 목숨보다 도박을 먼저 선택한 정 회장은 그날 카지노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훗날 그는 생각하면 기가 막혀 눈물도 안 나온다며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하루였다고, 딸이 죽고 얼마 안 돼 전 재산을 다 날렸다며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못 본 딸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까지도 딸을 만나러 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며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사건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눈물과 분노를 남겼습니다. 평생을 믿고 따랐던 남편이자 아버지가 도박 때문에 인간의 탈을 벗어던진 모습을 본 부인과 자녀들은 결국 그와 완전히 절연했고 법적으로도 이혼 도장을 찍으며 그를 외면해버렸습니다. 결국 360억 원의 전 재산이 신기루처럼 사라지자 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빚과 망가진 육체뿐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한 왕년의 회장님은 결국 강원랜드 주변의 허름한 모텔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수백억 원을 주무르던 자산가였지만 이제는 진짜 카지노 앵벌이로 전락한 것이었죠. 돈이 완전히 바닥나자 그는 카지노 로비를 서성이며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구걸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왕년에 사매 실업을 이끌던 정덕 회장인데 지금 당장 차비가 없으니 몇만 원만 빌려달라며 고개를 숙였죠. 카지노에 처음 와서 룰을 모르는 초보자들에게 다가가 베팅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고액 자산가들의 칩을 대신 바꿔다주며 단돈 몇 푼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습니다. 그렇게 번 푼돈으로 컵라면을 사 먹고 싸구려 여인방 방세를 내며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했어요. 극심한 절망과 수치심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수차례 시도하기도 했지만 지옥 같은 삶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추락한 뒤 모텔방에서 자살기도가 실패로 끝난 그 새벽에 정덕 회장은 비로소 깊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앵벌이 노숙자의 모습을 보며 통곡한 그는 자신이 도박에 빠져 파멸하는 과정에서 카지노 측의 조직적인 묵인과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강원랜드는 1인당 베팅 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덕 회장 같은 초고액 자산가들이 더 많은 돈을 한 번에 베팅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대리 베팅을 해주는 병정이라 불리는 대리 베팅 업자들의 불법 영업을 카지노 측이 사실상 묵인해준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장 소송은커녕 밥 한 끼 먹을 돈도 없었던 그가 어떻게 제기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를 살린 건 과거 그가 쌓았던 인간 정덕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가 도박을 완전히 끊고 속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자 과거 기업가 시절 그에게 은혜를 입었거나 그의 옛 인품을 기억하던 지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생계비와 법률 자문 비용을 후원해주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거대 공기업의 불법성을 고발하는 이 외로운 싸움의 공익적 가치를 알아본 변호사들이 사실상 무료나 다름없는 조건으로 소송 대리를 맡아주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도박 중독을 방조하고 불법 대리 베팅을 묵인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강원랜드가 정 회장에게 약 2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간의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도박 피해자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관문인 대법원의 판단은 냉혹했어요. 대법원은 도박 행위자 본인의 자기 책임이 가장 크다라며 원심을 깨고 강원랜드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최종 패소하게 된 것이죠. 소송에는 결국 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도박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국 도박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공동대표를 맞아 카지노의 위험성을 알리는 시민운동에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쳤습니다. 국회나 시민단체 강연을 다니며 도박은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를 파괴하는 질병이라고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기록한 수기집인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를 출간해 받은 인세로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갔죠. 진심으로 속죄하며 도박 근절에 앞장서자 아주 가끔씩 자녀들과의 연락이 닿기도 했습니다. 자녀들도 아버지가 중독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었다라는 걸 외롭게 싸우는 아버지를 보며 이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미 깨져버린 가정이 전처럼 다시 합쳐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박의 늪과 싸우며 외로운 투쟁을 벌이던 정덕 회장은 지난 2024년 9월 향년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성공한 기업가에서 도박 중독자로 그리고 다시 도박 반대 운동가로 살다간 그의 굴곡진 삶은 우리에게 도박이라는 늪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지 강렬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